자, 어저께 저 분당에서요.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SNS 통해서 보면 언론은 다 보도 못하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 오늘 나오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가서 조심해. 누가 칼 들고 덤빌지를 모르는 나라가 되면 되냐고요. 어디 갔더니 칼로 찔러갖고 사람을 죽여버려. 어디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지하철도 지나가다가 물에 잠겨서 죽어버려.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주말에 이태원 놀러 갔다가 압사해서 죽어버려. 자고 있는데 비가 들이닥쳐가지고 물에 잠겨 죽어버려.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송으로 각자 도생이란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각자 도생 안 하려고 세금 내고 국가 안에 울타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찍들은 그게 아니야. 놀러 가서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내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지금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지는 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국가가 완전히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인해고 이거 있잖아요.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 증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저 글이긴 한데 저 글이 제가 속해 있는 채팅방에서도 계속 오고 갔습니다. 단체방에서. 그래서 우리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나는 가방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이걸로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국가라는 안정망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미국이 정식으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도 미국 연방이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총을 갖기 시작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총을 공식적으로 소지할 수 없지만 갖고 있을 수도 없지만 실검에 방검복이 막 아니 생각해봐. 이 더운 여름에 방검복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아까 그런 뭐 칼부림 예고 목록 이런 것도 각 커뮤니티에서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는 걸 다 모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방검복도 그렇고 이 더위에 그럼 방검복 하나 차고 그리고 어쩔지 모르니까 가방에 튜브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물 터져서 튜브 불어가지고 나와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기가 차를 몰고 가서 차로 사람들 일단 봤죠. 거기에 이제 중환자가 2분 생겼던 거고,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칼빈이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2분은 좀 위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심정지 왔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소지한 20대 남성 체포했다. 이 보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저거고요. 그 친구 제압하는 장면이고. 길거리 나다니겠어? 또 다른 맥락이지만 오늘 또 뉴스예요. 고등학교 교사 학교에서 피습당해 의식불명. 희한하게 이런 사건들, 대형 참사나 이런 사건들은 왜 윤석열 같은 보수 정권에서 주로 나오느냐. 물론 민주정부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건 다 맥락이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피해자분들 현황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또는 외출했다가 거의 죽음 상태가 되거나 환자가 돼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까? 물론 경찰이 이런 애들을 그냥 갖고 1대1로 붙어하고 감시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양산되는 뭐 가장 큰 이유로 경제 문제를 많이 꼽습니다. 뭐 저임금, 고용 불안 이런 걸로 각자의 삶이 위협받을 때 이런 불안이나 절망감 때문에 범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학술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학술적으로 나온 거는 18세기 이후에 이미 그거는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왜 이래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거 하는 게 내가 지금 나의 뭐 어떤 본능이라든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미래의 생존에 영향이 없다 혹은 영향이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동력이 있는 거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받쳐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는 나를 안 지켜줘. 물에 빠져. 죽어도 모른 척해. 내가 배고파 굶어 죽어도 사람들은 손가락질 나한테 저 사람 게을러가지고 굶어 죽었어.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도 내가 버는 돈은 최저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잘 하고 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만 왜 불행해? 원숭이도요. 똑같은 일 시켜놓고 한 사람 포도 주고 한 사람 오이 주잖아요. 그러면 오이도 사람 때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누구는 50억 받아가지고 아빠 잘 만난 덕분에 현기증 좀 있다고 50억 받았는데 나는 노동 현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다가 쓰러졌더니 노동 장애 없으시네요. 보상금 1,000만 원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나는가? 저 제목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저 질문에 대한 답.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왜 있잖아요. 지금은 못 살고 힘들어. 그런데 1, 2년 지나면 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견디죠. 여러분 최저임금 기억하세요? 20원, 30원 올리신 최저임금? 버스비가 300원 올랐는데 최저임금 뭐 250원인가 그때 올랐잖아요, 올해. 이것만 있습니까? SNS 사진 베스트 댓글이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잼버리 책임자라고 방문자들은 알려나. 아휴, 알려야죠. 진짜. 어떤 대형 참사가 났는데 그 자식이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다시 잼버리 현장에 책임자라고 나타나. 이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양극화가 심화된다예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희망이 없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그렇게 힘들 때도 이겨냈는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런 일들이 더 터진다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최소한 백신은 맞춰주면서 최소한 내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먹을 거라도 최소한은 챙겨줬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 싹 없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 없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 언론에서는 더 막 경쟁식으로 여기서도 이런 거 터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사량이 그렇게 많이 터졌어도 사실 평균적인 건수는 비슷했었다는 매년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이 잼버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동관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파묻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 흉기 난동 사건을 더 막 언론에서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사람 사냥을 합니다. 아까 무슨 작가 같은 이야기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더 큰 권력이 있어요. 거기다가는 화를 못 내고 만만한 거 때려잡는 거야. 그건 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정의는 엄청난 나쁜 권력에 대응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만만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셀럽들 잡돌이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자, 어쨌건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슈퍼갑들이 을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막 공격해! 그러면 저쪽에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즐기는 거고.
우리 경제 위기가 오고 IMF가 오면 잘 사는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IMF가 터져요. 그러면 어중간한 사람들 망하잖아요. 헐값에 사들여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국가를 운영해. 길거리 가다가 주말에 놀러 갔더니 159명이 압사당해서 죽어. 여러분 그런 사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 도의적 책임이란 게 뭐냐면 이런 사건이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 주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장관이나 다음 정권은 훨씬 조심하는 거거든요. 조심하죠.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게 안전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으려면 문재인이 했든 노무현이 했든 박근혜가 했든 좋은 건 다 개선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이슈에서 60% 대개에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이 하는 아젠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대에 안 맞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라는 짓거리입니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가족입니다. 가족 해체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도 왜 이런 식의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냥 간단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 여기 책 있네. 대통령이 됐어. 자, 내년부터 작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기본소득 드리겠다. 4인 가족은 얼마야? 80만 원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고 이분이 대통령이라면 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들 세금 좀 더 내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경제도 살리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사정을 해.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처럼. 그게 안 되는 이놈의 나라에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픈 애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참고요. 아니면 우리 나처럼 비판을 하거나. 답답하니까 뭐 작가만 쥐잡듯이 잡는 거야. 난 걱정이 되더라고. 그 사람 스스로 죽어버릴까 봐.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나치가 결국은 국민들을 왜곡하면서 한 게 그거예요. 유대인 탓하고 저기 뭐야 공산당 탓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아남아야 될 이런 사회 만들 거면 세금 걷지 마 이 새끼들아. 나쁜 놈의 새끼들아.